월급도 없고 소심하고 못생긴 이 찐따는 꽃 장신구를 팔려다 100만 히앗을 가진 2명의 예쁜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였지만 판매에는 영 젬병이다. 과학 동아리의 조용한 소녀는 반 친구들에게 꽃 장신구를 팔려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가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100개 중 5개밖에 팔지 못하자 그는 판매가 자신의 강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포기하려는 순간 쾌활한 파란머리 소녀가 그를 만나고 싶어하며 나타난다. 그녀는 부스를 비운다고 그를 꾸짖으며 여자애들 무리가 와서 총 15명의 방문객을 빼고 20개의 장신구를 사갔다고 말한다. 당황한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돈을 받는다. 그녀가 왜 시선을 피하냐고 묻자 그는 단지 예쁜 여자애와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자 그녀는 왜 100개를 팔아야 하는지 묻고 그는 그녀의 알매 놀란다. 사드 씨가 그랬대요. 얘기를 나누는데 마치 비밀을 캐내려는 듯한 그녀의 기운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 그가 아직 밝힐 준비가 안 된 비밀을 그녀가 진실을 알면 비웃을 거라고 생각한 나침에는 숨을 고르고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길 바라지만 자신은 꽃 장신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학교 축제에서 100개를 팔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너무 웃어서 주스가 그의 얼굴에 튀었고 제정신인 부모라면 그런 무모한 계획에 반대할 거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그는 그녀에게 닥치라고 했지만 그녀는 6패샷 물개를 빼면 몇 개 남냐고 물을 뿐이었다. 자신감 넘치게 그녀는 다음날 나머지를 팔겠다고 제안하며 희마리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말했다. 2년 후 교실에서 나츠메는 여자애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그의 사진을 보며 귀걸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본다. 희마리가 카드들을 건네는데 이제 그 사람 액세서리는 온라인으로 판매된대. 응, 걔가 축제에서 다 팔았고 지금은 나츠메가 그 사람 제품을 가게에서 배송하고 있어. 늘 그렇듯 사업상 차질은 있지만 그는 꽃을 모으는 대가를 받고 평화로운 일탈을 즐기고 있어. 누나들은 그가 원래 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고독과 창의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 일하는 동안 나츠메가 뒤에서 그를 껴안고 몇 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를 방해하려고 그의 무릎에 앉아. 그는 헨리가 머리가 길었던 문화축제에 대해 회상해. 그녀는 그가 많이 변했다고 농담하고 배낭처럼 그에게 매달리고 일본에서 최고라고 그의 목을 꽉 쥐어. 이것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 작은 정원 가게에서의 일상이고 그들이 식당에 있었을 때를 회상해. 나츠메는 언젠가 희마리에게 왜 도와줬냐고 물었어. 희마리는 도와주려던 건 아니고 액세서리 팔 기회가 보여서 가게 아이디어를 돕겠다고 했대. 특히 그 초커 선물이 마음에 들었대. 나츠메가 연구실에서 레진 작업하는 걸 자주 봤고 한 번은 전화했는데 무시당했대. 그래도 걔가 매일 정원을 가꾸면서 꽃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고 가지 칠 때 울먹거리는 거 다 안돼. 솔직히 그 초커 온라인으로 사려고 했는데 나침의 가게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래. 친한 친구한테 큰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손해가 컸대. 그러니까 나침에 네가 걔한테 빚진 거래. 뭘 갚아야 하냐고 물으니까 희마리가 농담으로 친구 눈을 갖고 싶대. 진짜 눈알 말고 집중할 때 석양처럼 빛나는 눈이 너무 예뻐서 그렇대. 그 친구 액세서리를 팔아서 제일 친한 친구로서 같은 길을 가고 싶대. 이 말을 듣고 나츠메는 햄버거를 베어 물면서 우정과 당열을 상징하는 꽃을 줬던 기억을 떠올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연락 왔던 기획사에 대해 물어봤는데 액세서리에 집중하려고 거절했대. 나츠메는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희마리는 제일 친한 친구니까 괜찮다고 해. 페르디 옆에 가게를 안 내면 자기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고 농담하잖아. 나츠메는 그만 좀 하라고 해. 하바리가 이제 자기를 매형이라고 부르니까 게다가 사귀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러자 희마리는 옛날 학교 짝사랑 얘기를 꺼내면서 그게 잘 안 되면 여자들을 잠재적인 상대로 보라고 제안해. 나츠메는 그 아이디어가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희마리가 자기를 계속 놀린다는 거야. 자기는 남자 몇 명이랑 데이트한 적은 있지만 항상 나츠메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해. 아마 그 남자들은 그냥 잠깐의 도피였을 거야. 자기는 로맨스를 잘 모른다고 인정하고
나츠메가 가게를 열 때까지 결혼 안 할 거냐고 묻자 그게 더 좋지만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늙은이랑 강제로 결혼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해. 나츠메는 그런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놀라지만 히마리는 특히 유명한 집안 여자애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나츠메가 안쓰럽게 느끼기 시작하자 농담이었다면서 웃어. 나중에 배달 물건을 확인하던 나츠메는 히마리가 모든 남자가 그와 같을 수 있다고 말했던 때를 떠올린다. 연애는 의미가 없고 둘 다 결혼은 안 할 거라고. 그녀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꼭 고르는 일에 감정적이 되니까. 그래서 그녀는 7살에도 싱글이면 같이 살면서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의 가게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좀 더 현실적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생애 첫 거절에 기뻐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츠메는 사쿠라에게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고 히마리의 홍보 덕분에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하며 꽃을 더 사기 위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같이 걷던 남자애에 대해 놀리지만 그녀는 상관할 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그 남자애가 나츠메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멍청하고 남자와 여자는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 그랬다간 유의 목표를 응원하고 싶다는 말이 딴 뜻으로 들릴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혹시 육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여자애가 둘의 관계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나츠메는 주스를 사다가 눈부신 여자애와 부딪히는데 예쁜 여자 앞에서는 늘 쩔쩔매서 멍하니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지. 나츠메는 말없이 팔찌처럼 그녀의 손톱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상상을 해. 그녀는 밤에 피는 시리우스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히마리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나츠메는 놀라지. 그러다 팔찌가 끊어지자 나츠메는 어색하게 고쳐주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 그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기겁하고 나츠메는 히마리에게 말하지 않기로 하고 도망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수업에 돌아오자마자 짜증나는 파란머리 여자애가 벌써 소문을 알고 채팅으로 친구를 계속 괴롭히면서 그 미스터리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네. 설상가상으로 옛날 시인처럼 구는 바람둥이 마키시마가 갑자기 나츠메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히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몰라. 나츠메는 왜 이 두 사람이 그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하는데 특히 그들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히마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잊고 싶다고 하고 마키시마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 척하네. 히마리는 발끈하며 그가 그때 여자 5명이랑 동시에 사귀었다는 걸 상기시켜줘. 답답해진 나츠메는 마키시마가 왜 여기 있는지 묻네. 그러자 마키시마는 나츠메가 자판기 옆에서 만났던 여자애 라이언을 소개해. 히마리는 즉시 그녀를 아노치라고 알아보네. 라이언이 아노치가 된 것도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도 마키시마의 소꿉친구라는 것도 둘 다 이상하게 생각하네. 히마리는 라이언의 좀 형제자매가 반친구여서 몇 번 봤던 걸 기억하고 나츠메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는구나. 바자회 둘째 날, 예전에 모델이었고 지금은 광고하는 라이언의 언니가 라이언의 액세서리를 홍보했고 아마 라이언에게 팔찌를 줬을 거야. 두 친구는 고장난 팔찌를 확인하러 라이언을 찾아가. 나츠메는 잠금 장치가 닳았지만 고칠 수 있다고 보고 라이언은 소중한 장신구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당황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탁자 위로 뛰어오르자 히마리가 남자애들은 예쁜 여자애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니 진정하라고 경고하며 거울을 들어 라이언에게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나서 팔찌를 고쳐내라고 격분하며 소리쳐. 히마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덜렁거린다고 부르고 라이언은 훔친 장난감과 체육시간 사건 등 옛날 싸움을 들춰내며 히마리 탓을 하자 나츠메는 히마리의 꾸짖는 기술을 배우는 걸 고려할 정도인데 히마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자 상황이 악화되어 혼란이 벌어지고 결국 이런 팻말이 붙게 돼. 내가 또 반 친구들 가슴을 만졌어. 그러는 동안 나츠메는 침착하게 수리를 시작해서 집중력으로 라이언을 감탄시키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자 여자애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 히마리가 그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머리에 리본을 묶어놨거든. 아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리는 잘 되고 라이언은 고마워해.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
유우는 비가 오기 전에 집으로 걸어가고 라이언은 희마리와 단둘이 남게 돼. 라이언은 그녀와 나츠메 사이에 뭔가 있냐고 묻고 희마리는 장난스럽게 갈색머리 소녀가 그를 좋아한다고 암시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을 느끼며 라이언은 나츠메의 깊이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또한 그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와의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라이언은 그녀에게 낯선 사람에게 고백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봐. 착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 라이언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가까이 있다고 느꼈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희마리는 이 아이의 작품이 항상 자기 사진에 나타났다고 말했고 라이언은 나츠메가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희마리는 초커를 꽉 쥐며 나츠메를 이해하는 건 자신뿐이라고 생각한 게 이기적이었고 어쩌면 그들의 우정이 자신이 바랐던 만큼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아. 그 모든 게 그냥 자기만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어.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넌 그가 어떻게 희마리 말고 다른 여자애랑 얘기하게 됐는지 궁금해해. 누나 사쿠라가 들어와서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고 하자. 그는 라이언과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얘기해. 사쿠라는 라이언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최근 작품이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건 아마 희마리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유는 판매량이 괜찮다고 하지만 사쿠라는 단골이 없다며 꽃 장신구 사업을 키우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꽃 장신구 사업을 키우지 못하면 가업을 잊고 희마리와 결혼해야 하니까요. 수업 시간 내내 유는 사쿠라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신이 팔려서 신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나중에 신지는 라이언에게 유에 대해 묻고 유를 꼬시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라이언은 입을 다물어요. 희마리는 그들을 보고 신지와 싸우다가 테니스부 여자애들이 신지를 데려가자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라이언에게 혼자 말을 걸자 라이언은 불안해해요. 한편 유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희마리가 갑자기 그의 등에 올라타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딴 생각을 하냐고 물어요. 유는 다음 액세서리 라인을 로맨스와 거절이라는 새로운 테마로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희마리는 이 점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사랑에 빠진다는 사실에 재미있어하며 그를 놀립니다. 유가 사쿠라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희마리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고객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유는 희마리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테마에 얼마나 몰두하는지에 놀랍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고 농담합니다. 유가 그녀를 시험하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즉시 육체적인 친밀함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건 욕망처럼 들린다고 주장하지만 그녀는 욕망은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바꿔서 그녀는 그가 끌리는 여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유우가 라이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쿡 찌르며 키스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묻네요. 라이언은 그녀의 소개팅 시도를 막고 그녀는 라이언을 뮤즈로 삼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유우는 그가 누구와도 키스하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해요. 희마리는 개의치 않고 그에게 키스가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키스해보라고 아무렇지 않게 제안해서 그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죠. 유우는 희마리에게 자기가 남자로 보이냐고 자신 있게 묻지만 그녀는 그를 단지 가장 친한 친구로만 본다고 말해요. 그녀는 둘 다 키스해본 적이 없으니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주장하죠. 유우가 그녀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쯤 친구와 키스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죠. 그의 의심을 감지한 희마리는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아요. 유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키스해보자고 제안하죠. 희마리가 천천히 다가오자 유는 당황하고 그녀의 진지함에 놀라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키스를 예상하며 눈을 감지만 눈을 뜨니 그녀가 웃고 있습니다. 당황한 유는 그녀를 믿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웅크립니다. 이를 본 희마리는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토요일을 비워두라고 합니다. 그날이 되자 유는 희마리의 쾌활한 남동생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에 놀라고
그 남동생은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유는 그에게 새우시를 고맙다고 말하고 희마리가 학교에서 아는 똑똑하고 인기가 많은 그녀의 누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는 학업과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과 사쿠라의 차이점에 대해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불편해하는 그를 알아채고 나는 그의 특별한 재능을 강조하며 그를 안심시켜줘. 농담처럼 집에 머물면서 액세서리 만드는 데 전념하라고 제안하면서 유를 데려다주면서 나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서둘러 일하러 떠나. 유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히바리와 희마리 둘 다 얼마나 즉흥적인지 깨달아. 바로 그때 희마리가 나타나 그의 옷차림을 비판하며 촌스럽다고 해. 유는 매일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을 알아채고 희바리가 너무 서둘러서 그가 옷을 갈아입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변명해. 희마리는 라이언과 함께 놀러 왔다고 밝혀 그를 놀라게 해. 카페에서 유는 거리를 두는 라이언과 소통하려고 애쓰지만 희마리는 유의 곧 있을 액세서리 사진 촬영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그녀는 신나서 라이언을 새로운 모델로 추천하고 라이언이 이미 동의했다고 밝혀. 밥을 먹으면서 걔는 유가 팔찌를 고쳐준 것에 대해 라이언이 보답하고 싶어하고 라이언네 가족의 과자점에서 촬영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데 리아는 충격을 받아요. 걔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재빨리 전화를 하러 가요. 나중에 걔네는 액세서리 가게에 가는데 유는 꽃을 주제로 한 물건들에 신이 났어요. 희마리가 유의 관심을 끌고 걔네는 라이언을 위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유는 자기가 라이언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건 아닌지 깨닫고 물러서며 사과해요. 희마리는 유를 놀리고 라이언은 걔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재미있어 해요. 그러고 나서 걔네는 라이언에게 여러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기 시작해요. 희마리는 유에게 빨간 목걸이를 라이언에게 걸어주라고 제안하고 유는 라이언이 자기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걸이를 채워주다가 그는 라이언이 살짝 긴장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알아챕니다. 희마리는 기회를 엿보고 라이언의 옷이 너무 야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한 라이언은 희마리를 번쩍 들어올리며 방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꽃 코너로 향하고 라이언은 보라색 등나무에 매료됩니다. 그녀는 등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지 기억합니다. 유우는 그녀의 아련한 어조를 알아차리지만 물어보자 라이언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희마리는 곧 유우에게 장미를 고르라고 제안하지만 유우는 장미가 리안의 수수하면서도 눈에 띄는 아름다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그는 얼버무리려 하지만 희마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음료수를 사러 떠나고 유우와 리안만 남게 됩니다. 카페로 향하던 그녀는 혹시라도 유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리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희마리가 가고 나서 유는 리안에게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해 한다. 대화는 리안과 희마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로 흘러가고 유는 리안이 먼저 다가갔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 일로 유는 리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녀의 조용한 성격에 깊이를 더하게 된다. 리안은 액세서리에 큰 꽃을 넣고 싶다고 말하고 유는 그녀의 외모에 과감한 디자인이 잘 어울릴 거라고 맞장구 친다. 자신이 칭찬했다는 걸 깨달은 그는 어색하게 말을 돌리고 리안은 얼굴을 붉힌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유는 튤립 한 다발을 발견하고 신나서 색깔을 감탄하고 리안은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이 그녀를 지루하게 한다고 생각한 그는 서둘러 튤립을 사지만 떠나기 전에 리안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한다. 그녀의 고요함에 매료된 그는 식물원에 갔다가 어떻게 꽃을 사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그는 한 소녀를 만났고 그들은 서로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붉은 꽃에 이끌렸고 유는 그녀를 위해 그 꽃을 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을 찾았지만 그 순간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꽃을 보존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그런 순간들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리아는 그 꽃이 무궁화였는지 묻고
육아 전에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 말 덕분에 그녀는 한때 싫어했던 머리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유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원에 있던 소녀는 리안이었어. 그의 영감이었지. 해가 질 무렵 유는 희마리를 걱정하지만 리안은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해. 한편 리안과 유의 모습에 마음이 불편한 희마리는 그들을 축복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감을 느낀 채 잠 못 이루고 있어. 어느 날 아침 유는 리안이 줄곧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불편한 깨달음에 사로잡혀 주말 내내 잠을 설친 채 힘없이 학교로 향해 희마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무시했어. 갑자기 그녀가 쾌활하게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뻣뻣한 자세와 명백한 거리감에 그는 의심을 품게 돼. 그가 토요일에 사라진 것과 그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3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어설픈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 그가 더 캐묻기 전에 리안이 부드러운 아침 인사를 건네고 그는 멍하니 대답해 리안은 유의 기분을 눈치채고 사물함 쪽을 힐끗 보다가 숨어있는 희마리를 발견한다. 리안은 쿠키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희마리를 꿰어내 놀리듯이 핀잔을 준다. 셋이 교실로 걸어가는 동안 유우는 조용히 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듣다가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인 두 사람이 친구일 수 있는지 잠시 궁금해한다. 헤어지기 전에 리아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쿠키 한 묶음을 유우에게 건넨다. 섬세한 디자인에 놀란 유우는 리안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낀다. 갑자기 유우의 반응을 알아챈 희마리는 유우가 리안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 놀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상에서 점심을 먹을 때까지 계속한다. 희마리는 유우가 리안이 과거에 그 소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흉내낸다. 짜증이 난 유우는 희마리를 가볍게 난간에 밀어붙이며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엿듣고 있었는지 따진다. 그녀가 당황한 모습을 보자 그는 멈칫한다. 흔치 않은 모습이니까. 그녀는 그를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는 되받아친다. 그와 리안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으로 이상한 건 그녀라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차가운 음료를 건네고 가버린다. 그는 음료를 마시면서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정말 오랜만에 속으로 그녀가 귀여워 보였다고 인정한다. 나중에 과학실에서 리아는 꽃이 피 하얗게 바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궁금해진 그녀는 어떻게 색깔을 되돌릴 거냐고 묻는다. 유는 원래 색소를 보존해뒀고 곧 다시 색을 입힐 거라고 말하며 꽃의 아름다움과 과거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느리지만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한다. 그때 그는 곁눈질로 희마리가 또다시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본다. 그가 짜증을 내면서 그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하네. 희마리는 유우의 짜증에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어. 한숨을 쉬면서 그는 리안에게 희마리를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네. 리안은 그러겠다고 하면서 희마리의 어깨를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를 건네주니 잠시 진정하네. 유우는 리안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희마리 때문에 항상 일이 늦어진다고 설명해. 희마리는 발끈하며 리안이 합류하기 전에는 그가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 반박하네. 유우는 질색하며 그녀를 뻔뻔하다고 부르지만 희마리는 몸을 기울여 그 가짜 키스 놀이를 다시 하자고 놀리듯이 제안하네. 겁에 질린 유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진짜로 키스한 적이 있다는 자백을 받아내네. 리안이 조용히 자리를 비키자 유우는 희마리를 혼내려 하지만 희마리는 실성한 듯 웃고 있다. 유우가 희마리를 일으켜 세우자 희마리는 유우를 끌어당기며 리안이 이미 키스했다고 생각하니 키스하자고 장난스럽게 제안한다. 게다가 30살까지 둘 다 싱글이면 함께하자는 소위 약속도 있지 않냐고 상기시킨다. 당황한 유우는 희마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희마리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유우에게 항상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키스가 사랑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말이다. 유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감정이 휘몰아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유우가 몸을 기울이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유우를 멈추게 한다. 희마리는 사진을 찍고 웃음을 터뜨리며 리안을 놀리는데 완벽할 거라고 말한다. 당황한 유우는 그녀가 웃어넘기는 걸 멍하니 바라본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주고는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녀는 망설이는 그를 바보라고 조용히 부르지만
그는 듣지 못한다. 그가 뭐라고 했냐고 묻자. 그녀는 재빨리 그의 꽃 집착을 놀리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떠난다. 혼란스러운 유우는 희마리 또한 마찬가지로 불안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다음 날 신지는 그를 불러 학교 정원으로 데려가 리안이 이미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재빨리 묻는다. 유우는 망설이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고백은 기억나지 않고 그저 서로가 첫사랑임을 깨달았던 순간만을 기억한다. 제대로 사귀는 사이 같지도 않았어. 데이트 얘기조차 안 했잖아. 신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리안이 자기를 위해 빵을 구워줬으니 사귀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유는 어깨를 으쓱하며 감정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벅차서 그렇다고. 희마리가 요즘 이상하게 대담하게 군다고 덧붙이자 신지는 호기심을 느낀다. 나중에 유, 리안. 희마리 세 사람은 연구실에서 보존 처리된 튤립을 확인한다. 여전히 생생한 모습에 리안은 감탄한다. 희마리는 늘 그렇듯 유의 매력 없음을 놀린다. 유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리안에게 시험 삼아 액세서리 제품을 채워준다. 희마리는 포즈를 취하는 리안에게 유우에게 더 야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라고 속삭인다. 유우는 한숨을 쉬며 리안을 부드럽게 꾸짖고 리안의 포즈가 희마리를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 답답해하며 다시 집중한다. 그러다 유우는 리안의 낡은 팔찌를 발견하고 문득 예전에 리안이 생각나게 했던 신비로운 꽃에서 영감을 받아 밤의 여왕처럼 리안을 찍고 싶다고 불쑥 말한다. 리안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인다. 유우는 망설이며 확신이 없어 생각을 접으려 하지만 희마리가 끼어들어 그를 다시 불러쓰고 휴대폰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희마리는 리안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리안은 유우를 크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유우는 완벽한 사진을 찍지만 아름답고 날 것 그대로이지만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걱정된 유우는 리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희마리가 웃으며 리안이 자기 말을 믿었다고 놀린다. 리안이 장난스럽게 방역해요. 나중에 유우는 그 사진이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에 그가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확인하죠. 우아함, 신비로움, 따뜻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희마리에게 뭐라고 속삭였냐고 물어봐요. 그녀는 대답을 거부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에게 자기가 사랑에 빠질 때 튤립 액세서리를 만들어 줄 거냐고 물어봐요. 유우는 당황해서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 그녀의 얼굴에 석양이 부드럽게 비치죠.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는 그가 그녀에게 줬던 낡은 초커를 알아봅니다.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묵묵한 약속이었죠. 그는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들은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날 밤 희마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유우와 리안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야 하지만 정원에서 리안을 바라보는 유우의 다정한 시선이 맴돕니다. 그 시선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이 자신을 향했으면 어쩌면 항상 그래 왔기를 바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활발한 아이였고 그의 곁을 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아프게 느껴져요. 그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기로 해요. 배경 속에 묻히더라도 가까이 머물기 위해서요. 며칠 후 신지, 희마리, 유, 그리고 리에드는 유의 새 액세서리를 축하하기 위해 세우시 집에서 만나요. 희마리와 신지는 티격태격하고 유는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죠. 유는 빨간 튤립 머리핀을 꺼내 리안에게 선물해요. 희마리는 억지 웃음으로 불편함을 감추죠. 이를 눈치챈 신지는 유가 직접 리안에게 핀을 꽂아주라고 제안해요. 잠시 후 유가 핀을 꽂아주자 리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희마리와 신지는 너무 야릇한 분위기에 시선을 돌린다. 그러자 신지가 더 밀어붙인다. 리안이 유의 전속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희마리는 분명히 불쾌해하며 사업에는 좋겠지만 리안이 압박감을 감당 못할 거라고 말한다. 희마리와 신지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희마리는 리안을 보호하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신지는 희마리가 리안이 몰래 원하는 역할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신지는 유에게 지지를 구하지만 유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유는 리안이 모델하는 것에 찬성하고 특히 그게 희마리의 아이디어였으니까
희마리의 요즘 행동이 짜증난다고까지 말하죠. 자기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건 인정 안 하면서 리아는 그를 안정시켜주지만 희마리는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마리는 감정이 격해져서 요구르트를 찾다가 없어진 걸 알고는 이성을 잃고 유에게 음료를 쏟으며 절교를 선언하고 둘은 서로에게 소리 지르죠. 절교 후 학교에서 유는 희마리가 우정을 끝낸 것에 눈에 띄게 상심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요구르트 음료 2개를 샀다가 옆에 희마리가 없다는 걸 깨닫죠. 수업 시간에 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고 그녀는 얄미운 듯 흘끗 쳐다볼 뿐입니다. 말을 걸게 하려고 유는 둘이 같이 먹던 간식을 꺼내지만 희마리는 참습니다. 답답해진 그는 크게 웃으며 가게를 같이 열기로 한 약속을 깨자고 농담하고 희마리는 미소를 잃고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반 친구들이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자 유우는 당황하지만 희마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의 주의를 끈다. 그녀가 기획사와 계약하고 곧 전학간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사진이 와 있었다. 충격을 받은 유우는 벌떡 일어나 해명을 요구하지만 희마리는 웃으며 연기를 그만두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유우는 헛되이 그녀를 쫓아간다. 유우는 랑간과 마주치는데 랑간 역시 희마리에게서 도쿄로 떠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근처에 숨겨 함정을 놓는다. 희마리가 나타나 그들의 함정을 비웃지만 그래도 미끼를 문다. 유우는 뛰쳐나와 계획이 성공했다고 선언하지만 그녀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하냐고 비난하자 그녀는 도망친다. 유우는 그녀를 쫓아가 붙잡는다. 벅찬 감정에 휩싸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때린다. 이 일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유는 그녀가 그들의 우정을 버렸다고 비난한다. 희마리는 발끈하고 몸싸움 끝에 유는 실수로 그녀의 펜던트를 부러뜨린다. 그녀의 했던 만견자실한 반응을 본 유는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격한 비난이 오가고 유는 희마리가 자신의 창작물을 위해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조력자로만 여겼다고 비난한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숨겨왔던 고통을 드러낸다. 한때 타이틀은 그녀만의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는 쉽게 라야를 메인 모델로 만들었고 희마리는 자신이 들러리가 된 기분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이인자는 견딜 수 없다. 분노한 그녀는 초커를 뜯어 던지고 자신을 알아줄 곳으로 떠나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유는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신지가 라야의 걱정을 언급하며 술을 건네며 합류한다. 유가 왜 신지가 라야를 밀어줬느냐고 묻자 신지는 라야가 마침내 유의 완전한 관심을 받기를 바랐다고 설명한다. 유는 희마리가 명확한 입장 없이 계속 유에게 매달리면 모두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는 친구로서 결혼하자고 하지만 신지는 만약 그렇다면 유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여전히 라야에게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그는 유에게 희마리를 완전히 잃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신지가 떠난 후 유는 모든 것을 곱씹으며 손에 든 희마리의 부서진 펜던트를 바라본다. 그날 저녁 유는 희마리에게 왜 떠났는지 이해하고 싶어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한다. 마음이 벌써 떠난 사람처럼 그녀의 반응은 어딘가 모르게 냉담하게 느껴진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는 그녀가 그의 작품을 처음으로 믿어줬던 사람이었다는 걸 떠올린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는 그녀가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양보하겠다는 간단한 사과를 보낸다. 하지만 그녀가 답장하지 않자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희마리는 혼자서도 잘 해낼 테지만 그와 그의 사업은 그녀 없이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희마리는 유우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깨닫게 하려는 계획에 만족하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부서진 초커가 문득 떠오르자 그녀는 약간의 슬픔을 느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인형을 때리고 유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심지어 그에게 키스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할까도 생각한다. 다음날 오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과도 극적인 제스처도 없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피한다. 희마리는 혼란스럽고
낙야는 당황한다. 낙야는 유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우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저녁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라이언이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그 누군가는 잘려 있다. 희마리는 바로 옆에 있는 유의 팔을 알아봅니다. 며칠이 지나도 유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품 출시가 진행되고 라이언은 메인 모델로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희마리는 질투심에 자신이 대체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오빠 히바리는 그녀의 달을 알아채고 무심하게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한 희마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히바리는 분노하며 그녀가 유를 감정적으로 조종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녀가 중학교 때 그녀를 위해 해줬던 부탁, 유의 잠재력을 믿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그녀의 꽃 장신구를 돕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희마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유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에게 냉정하다고 비난합니다. 희마리는 벅찬 감정에 결국 유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눈물 어린 고백에 희바리는 마음이 약해지지만 유를 위해 싸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쫓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희바리는 자신의 일이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위해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여전히 망설이는 희마리는 유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과학 실험실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희마리는 긴장한 채 도착해서 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는 실수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그것은 그의 자퇴서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희마리라서 도쿄까지 따라가기로 했고 희마리와 함께라면 꿈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더군. 그래도 창작 활동을 못하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까봐 걱정하더라. 희마리는 감동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대신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어. 충동적으로 편지를 찍고 도쿄에 가지 않겠다고 그에게 말했지. 유우는 희마리가 꿈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왔어. 희마리는 깜짝 놀라 음료를 쏟고 그를 밀쳐내며 웃어넘겼어. 지금처럼 지내도 된다며 계속 모델을 해주겠다고 하더군. 궁금해서 뭘 주려고 했었냐고 물으니 우정 반지인 고쳐진 초퍼를 건네줬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위한 거라고 그가 설명하네요. 희마리가 장난스럽게 자기가 해달라고 조르고 꽃 옆에 씨앗이 있던 걸 알아채요. 그는 씨앗이라고 밝히며 3살까지 둘 다 싱글이면 결혼하자는 어릴 적 약속을 상기시켜요. 나중에 여자 화장실에서 그녀는 약간 슬프지만 그의 곁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유의 사진을 보여줘요. 한편 과학실에서 유는 희귀한 꽃과 씨앗에 대해 친구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요. 희마리는 모르지만 그 씨앗은 유가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숨겨진 사랑의 상징인 보라색 튤립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 시절 유는 아름다움, 특히 꽃에 매료되었어요. 꽃을 보존하는 건 그에게 조용한 도피처가 되었고 중학교 때까지 수업 시간에 꽃 관련 책을 읽으며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희마리가 나타난 거야. 희마리가 점심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거절도 안 받고 음료수를 건네며 자기를 끌고 갔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 희마리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 아마 희마리랑 같이 밥 먹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희마리는 유우가 어색하게 서 있는 동안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 유우가 도망치기도 전에 희마리는 유우를 과학실에 있는 자기네 점심 장소로 데려갔어. 거기서 희마리는 유우가 요즘 자기를 피하는 이유를 물어봤고 유우는 깜짝 놀랐어. 희마리를 피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반 친구들이 희마리를 위해 물러서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조용히 거리를 뒀던 거야. 그러자 희마리는 어떤 남자애가 유우를 떠나라고 부추기는 문자들을 보여줬어. 이미 애인이 있는 애인데도 희마리랑 사귈 기회를 잡으려고 바람을 피우겠다는 내용과 여자친구가 희마리한테 남자친구를 뺏었다고 비난하는 메시지도 함께. 그녀는 인기 있는 애들은 멀리서 보기엔 멋있지만 진실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시시한 인간관계에 질려 육아이라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게 더 좋았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영원히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무엇보다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기로 맹세하게 했어요. 그래야 둘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으니까요. 당황했지만 그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웃으며 뛰어갔고 유는 실험실에서 그녀를 쫓아갔죠. 둘 다 숨이 찼어요. 숨을 고르며 그녀는 귀찮은 구원자들을 쫓아내려고 가짜 연애를 하자고 농담했어요. 유는 소문이 두려워 바로 거절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을 잡고 진지반 농담반으로 진짜 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놀렸죠. 이제 유는 희마리를 걷잡을 수 없이 사랑하게 되었고 반지를 줬을 때 고백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건물 밖에서 그녀의 미소를 발견하고 그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어색함을 놀리며 아파 보이냐고 말한다. 그들은 수업에 가는 길에 평소처럼 티격태격한다. 유우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초커에 걸려있는 벨트를 가리킨다. 유우는 그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화하는지 잠시 놀라 멍해진다. 그는 초커가 낡아 보인다며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무심하게 제안하지만 희마리는 재빨리 거절한다. 그녀에게는 의미가 있다. 유우는 몸을 기울이지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선다. 어색함을 풀기 위해 희마리는 그가 그렇게 좋으면 사귀자고 농담한다. 유는 가짜 고백에 맞춰 자기도 좋아한다고 했다가 웃어넘기죠. 표정은 변함없지만 침묵이 날카롭네요. 그녀는 음료를 마시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너무 억지스러웠다고 침착하게 말하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생각난 게 있다며 자리를 뜹니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얼굴에 물을 묻히며 진정하려 애씁니다. 잠시나마 그를 믿고 레이안에게서 온 최근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뻔했죠. 한편 수업에 가던 유는 학과 사무실로 불려갑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라는 유가 런즈 액세서리 만드느라 밤을 새서 쪽잠을 자다가 거의 백지 답안지를 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요일에 재시험을 보겠대. 희마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유우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주고 같이 공부하자고 한다. 사람들이 유우가 보존화 작품을 만든 작가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도 말했지만 유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유우가 걱정 없는 모습에 희마리는 불안해진다. 소문이 퍼지면 레이안처럼 여자애들이 모델이 되려고 유우에게 몰려들 거고 유우 성격에 거절하지 않을 거라며 슬퍼한다. 유우가 힘들어하는 것 같자. 희마리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며 희마리가 항상 최고의 모델일 거라고 약속한다. 진지한 눈빛과 갑작스러운 가까움에 희마리는 당황해서 유우를 때린다. 유우가 항의하자 희마리는 유치하게 구는 유우 탓이라고 쏘아붙인다. 유가 복도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레이안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말다툼은 갑자기 중단돼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평소에 그녀에게 쾌활했던 그는 지금 불안감을 느껴요.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레이안은 차갑게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는 재빨리 떠나요. 나중에 희마리와 유는 둘 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요. 희마리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며 비록 친구로서라도 유의 곁에 있겠다고 속으로 맹세하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신지가 유의 정체를 유출했다고 의심해요. 옥상에서 신지는 레이안이 유의 마음을 얻도록 돕기 위해 그랬다고 인정해. 희마리는 레이안이 자기를 끊어낸다 해도 유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일 거라고 딱 잘라 말해. 신지는 그걸 믿지 않아. 그는 희마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유에 대한 감정이 너무 뻔하다고 말해. 유가 희마리랑 도쿄로 떠날 준비가 됐을 때 기회를 놓쳤고 이제 신지는 레이안이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 그는 속셈을 드러내지 않고 가버렸. 방과 후 희마리와 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그의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그들은 김씨네 집에 공부하러 가고 유는 지난번에 희마리 가족에게서 받았던 압도적인 환영을 기억하며 불안해해. 혼자라는 말에 희마리는 이 말을 톡 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죠. 공부를 빼먹을 리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헤이버리는 희마리가 집에 없다고 설명해요. 공부 자료만 보내왔을 뿐이죠. 잠시 신나하지만 곧 하바라가 파티 폭죽으로 깜짝 놀래키죠. 희마리는 문간에서 웃으며 장난에 성공한 듯 뿌듯해하네요. 소란이 가라앉고 그들은 책더미에 파묻히죠.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투어 모드에 돌입한 희마리에 유는 신음하죠. 그가 드디어 왜 그녀가 회사에 안 갔냐고 묻네요. 희마리는 자신감 넘치게 그에게 그의 팀은 그 없이도 잘 해낼 수 있고 오늘 그의 유일한 임무는 유우의 성공을 돕는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유우의 꽃 장신구를 만드는 꿈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며 성적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우가 걱정 없이 공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졸업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요. 유우는 헤이버리의 강렬한 시선에 깜짝 놀라 희마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닫으며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행운을 빌어줍니다. 몇 시간 후 스터디가 끝나고 그녀는 유우에게 오빠의 긴장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오빠가 그를 좋게 보니 완벽한 타겟이었다고 농담합니다. 풍경 소리처럼 웃으며 유우가 그녀의 하늘색 유카테에 어떤 액세서리가 어울릴지 궁금해하며 쳐다보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가 더 멍하니 생각하기 전에 그녀는 그를 놀립니다. 욕실이 온천처럼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 희마리가 나가서 혼자 있게 해주자 옷을 벗기 시작해. 그러다 갑자기 다시 들어온다고 말하는 희마리. 당황한 유우는 황급히 몸을 가리고 희마리는 사과하는 의미로 등을 밀어주겠다고 장난스럽게 말해. 유우는 남녀 사이에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얼굴을 굳히지만 히베리는 친한 친구끼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넘겨 짚어. 희마리는 능글맞게 웃으며 유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놀려. 당황한 유우는 그럼 등을 밀어달라고 대담하게 말해. 희마리는 얼굴을 붉히지만 의외로 승낙하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 그녀가 문을 닫자 유우는 그녀가 진심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누군가 그의 등을 밀기 시작한다. 힐끗 쳐다본 그는 희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진짜 희마리는 밖에서 웃는다. 짜증이 난 유우는 장난이 재미없다고 말한다. 희마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유우는 어색하게 그들의 우정을 설명하려 한다. 희마리는 안도하는 듯 보이지만 사과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유우는 사과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희마리의 의심을 산다. 희마리는 해명을 요구하고 유우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굳어진다. 한편 진짜 희마리는 침대에서 낄낄거리다가 노크 소리에 멈춘다. 유인 줄 알고 반갑게 부르지만 하이버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와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미소가 사라진다. 다음날 아침 희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평소처럼 행동하며 유에게 공부 비법을 알려주며 학교에 데려다준다. 학교에서 희마리는 하이버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조용히 말한다. 라이언이 도착해서 유에게만 차갑게 인사한다. 라이언은 밤새 공부했다고 설명하려 한다. 라이언의 눈이 결의에 차오르고 그녀도 스터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다. 이 시리즈를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더 높은 퀄리티의 요약본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